입시의 신 김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스카이를 간 학생들의 공통점 3가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인 독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독서는 배경 지식을 채워주고 그리고 독해력을 향상시켜 주어서 모든 과목의 기본이 되는 능력들을 향상시켜 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최근 상위권 주요 대학에서 가장 비중이 높은 학종의 기본 요소인 독서 기록을 보다 풍부하게 그리고 체계화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활동이죠. 자, 그럼 이 독서를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많이 읽는 건데 같은 양의 분량을 읽더라도 분명히 그 효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독서가 중요한데 효율적인 독서를 위해서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5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서 학습 방법 5가지인데 첫 번째가 재미있고 수준에 맞는 책으로 시작하자. 그 두 번째가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읽자. 자, 세 번째가 독서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해 보자. 네 번째가 소설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을 이어 써보자. 마지막으로 독후감을 작성해보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가장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책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미있고 수준에 맞는 책으로 시작하자. 수준에 맞는다라는 것은 대학이 요구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재미있고 수준에 맞는 책, 요게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재미있는 책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는 책들을 고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미있고 보다는 수준에 맞는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시로 뜨고 있는 인문계열 그리고 자연계열 각각 15권의 예시 목록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좀 읽어줬으면 하는 책들입니다. 여기서 책을 골라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 진로와 관련된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읽어나오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 비문학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 과학 지문입니다. 그래서 문과나 이과나 공이 과학 책들을 좀 중학교 때부터 좀 늦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읽어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다양한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면서 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이것을 보더라도 여러 관점에서 봐야지 그 실체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사회현상이라든가 이야기들은 분명히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보다 정확한 실체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어본다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읽었을 양치기 소년, 늑대와 양치기 제목이 정확히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아실 텐데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죠?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자입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 양치기 소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치기는 왜 거짓말했을까요? 늑대가 없는데 늑대가 나타났다. 그건 아마도 심심해서, 따분해서, 관심 끌려고 여러 가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양치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양치기는 나이가 많아요? 소년인 거 보니까 나이 많지 않아요. 시골이 높을까요? 그렇게 높진 않겠죠. 그럼 양치기가 이렇게 우르르 몰고 다니던 그 양은 양치기의 양일까요? 정말 맞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양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볼까요? 양치기 잘못한 건 맞는데 누구도 잘못한 것 같지 않나요? 누굴까요? 마을 주민 빙고입니다. 신분이 낮은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양을 다 맡겨놓고서 나몰라라 했던 무관심했던 분명히 마을 주민들도 잘못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내는 우리의 관심과 배려는 그들의 삶의 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걸 배울 수가 있죠. 여기서 문과에 인문계열이다, 사회계열이다 조금 더 확장을 시켜서 관점을 더 확장을 시킨다면 그래서 우리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필요하구나.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창의력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독서를 통해서 진로를 탐색하자. 독서, 즉 책을 읽으면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까? 기자를 할 것인가?
공학자가 될 것인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사나 간호사가 될 것인가, 진로를 탐색해 본다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아까 주었던 예시에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랩걸이라. 랩걸은 랩을 하는 소녀가 아니라 실험실 소녀. 랩이라는 것은 실험실을 의미하는데, 미국의 매우 유명한 여성 생물학자 호프자넨 박사의 자전적인 성장기예요. 어린 시절 아빠가 역시 과학자였습니다. 그 아빠의 배려로 생태계에서 자라납니다. 그럼 생태계 자라면서 많은 숲풀과 그리고 나무와 강물과 바람과 교감을 하면서 생태계의 소중함,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이제 생명과학자로 성장해 나가고, 그런 이 책을 읽으면서 생명과학도의 어떤 진로를 탐색해 볼 수가 있겠고요. 최무영 교수의 물리학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물리학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면 물리학자가 될 수도 있겠고, 물리학을 응용해서 활용하는 전자공학 또는 전기공학 또는 기계공학도의 길을 모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진로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소설의 경우에는 뒷부분을 이어서 보죠. 왜 뒷부분을 이어서 보라냐고 하냐면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텔링, 말하자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능력, 상상력 또는 이제 문장력들을 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설의 경우에 뒷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떻게 됐을까 조금 더 나아가 보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백설공주는 과연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어떻게 생각해요? 행복할 것 같은데, 일단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돌아본다면, 백설공주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계모는 쫓겨났으니까 친정이 없어요. 친정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근데 결혼해서 이제 왕자와 살게 될 경우에 왕자의 어머니, 즉 시어머니의 혹독한 시집살이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나름대로 어려울 때마다 보듬어 줄 수 있는 친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백설공주는 좀 어려운 삶을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한번 결말을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고 나서 독후감을 작성하자. 근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양면성이 있어요. 독후감을 작성하면 분명히 책 내용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문장력도 늘고 할 텐데 힘들잖아요. 국어, 수학, 영어 공부해야 되는데 독후감까지 쓰려면은. 그래서 독후감 작성하라고 하면 우리가 독후감 때문에 책을 안 읽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독후감을 써야 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학교가 독서 기록을 작성을 할 때 독후감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면접을 볼 때 학생부에 나와 있는 책의 내용을 묻곤 하거든요. 그러면 책의 내용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그 책을 다 읽어야 되느냐? 어렵잖아요. 독후감을 작성하면 학생부에 기재하기가 좀 쉬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면접 볼 때 이 짧게 작성한 독후감을 읽고 가면 리마인드가 돼서 그 면접 준비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길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한 1, 200자 정도로 배우고 느낀 점, 이렇게 독후감을 작성하면은 문장력, 그리고 나중에 면접 대비에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유튜브를 보고 있지만 영상 세대죠, 그렇죠? 활자 매체에 좀 익숙하지 않은데, 일단 공부를 잘하려면,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독해력이 뛰어나야 되고, 따라서 독서는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독서는 무작정 읽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생님이 설명했던 5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실천해 나가면서 읽는다면 보다 더 여러분들의 앞길에 매우 튼튼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